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팔란티어 테크입니다. 자, 팔란티어 2년 만에 주가가 20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얼마 전에 125달러에서 고점을 잡았고요. 이후에는 트럼프 관세 여파로 인해서 미국 증시 전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자, 급락 이후에 이번 달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현재 90달러 중반대까지 올라온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의 상승세,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향후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또 대응하셔야 될지,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현황입니다. 최근에 공매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비율이 지금 2.89%까지 내려왔고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차장고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자, 최근에 꾸준한 상승세 계속해서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는 더욱더 큰 폭의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매출의 상황입니다. 에비타 순이익도 예외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 연출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확실히 그 상승폭을 더 키울 것으로 보여지는 올해의 상황입니다. 내년도 좋아 보이고요. 자, EPS도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실적 상황은 전혀 터치할 게 없죠. 너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아쉽지만 배당은 없는 상황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이어서 자,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70대에서 꾸준하게 내려왔고요. 우하향한 결과 작년에는 24까지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좀 안정적인 비율. 과거에도 높진 않았지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재무 건전성 확실히 좀 잡고 있는 분위기고요. ROE도 과거에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을 했지만 자, 턴어라운드 이후에는 괜찮죠? 최근에 두 자릿수 진입을 했어요. 작년에 10.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도 계속해서 차츰차츰 올라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PER 보실까요? PER이 좀 아쉽죠.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511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PBR은 45대까지.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적정 주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치 자체는 좀 높게 나왔어요. 퍼와 PBR이. 하지만 지금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슈 자체, 재료 자체가 상당히 지금 호재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봤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적정 주가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같이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의 레벨.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가 미국 대표 주가 지수인 S&P 100에 편입이 되면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최근에. 자, 그리고 견고한 실적도 최근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좋은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4분기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를 했고요. 조정 EPS는 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성장의 주요 동력은 고객 증가와 팔란티어의 AI 플랫폼, 바로 이 AIP라고 하죠. AIP에 대한 높은 수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AIP는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인데요. 최근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어서 팔란티어는 미국 무인 무기 체계의 투자 증가에 따라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미국의 주요 무기 체계 전력화 방향이 유인 체계에서 무인 체계로 전환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데이터 브릭스와 팔란티어가 전략적 제품 파트너십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사 간 이번 파트너십은 팔란티어의 AI 운영 시스템과 데이터 브릭스의 AI, 데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 엔지니어링 플랫폼을 결합을 해서 AI 어플리케이션을 이 개발을 좀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양사는 이를 통해서 고객은 높은 비용 상승 없이 AI 기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게 되고요. 데이터 가치를 또 극대화할 수 있겠고, 생성 AI 활용의 기술적, 운영적 장벽을 낮춰서 AI 자동화 워크플로어의 이 효율적인 배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브릭스 유니티 카탈로그와 팔란티어의 군사급 보안 시스템을 조합을 해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보안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총 소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효과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협력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팔란티어는 그간 국방 예산 의존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윌 그린스, 하이네킨 등 이런 대형 민간 기업을 고객 리스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가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팔란티어는 이제 금융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시에테 제네랄과의 이런 협력을 통해서 범죄 방지 솔루션을 통합할 예정이고요.
TWG 글로벌과는 은행, 투자관리, 보험 등 금융 서비스에 인공지능, AI를 배포하는 이런 합작 투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죠. AI 모빌리티 시장까지 이제 발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란티어는 최근 EYSA와 파트너십을 맺고 AI 기반 모빌리티 솔루션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AI 모빌리티 시장 규모 보시게 되면 23년 5억 8,900만 달러에서 33년에는 337억만 달러대까지 이제 57배 정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 분야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50%에 가까운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밝은 미래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는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과 거의 없는 부채로 인해서 우리 좀 전에 확인했죠. 그래서 회사의 재무 유연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는 이제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성공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자, 재무적인 배경 또한 상당히 좋은 상황.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AI 분야의 규제 강화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예산 삭감 계획, 5년간 매년 8%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 등이 팔란티어의 성장에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오고는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들어가서 위험한 그런 느낌은 없어요.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 줄 일 충분히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제 나쁠 건 없지만 지금 들어갔을 때 우리가 기간 대비 수익성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이제 가격 부담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부담보다는 메리트가 맞겠죠. 가격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상적인 구간은 신규 진입 이상적인 데는 제가 봤을 때는 80달러 미만, 그리고 이제 한 80달러대까지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좀 메리트가 크다라고 보는 구간은 80달러 이하부터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지금 가능은 하지만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 드립니다. 오히려 다른 종목 보는 게 조금 더 기간 대비 수익성이 낮겠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반대 의견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이제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목표 주가부터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중기 목표 주가입니다. 중기 목표 주가 120달러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 근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근처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 여러분들 노려볼 수 있겠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우상향할 수 있겠죠. 큰 이슈만 없다면. 근데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목표 주가 잡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목표 주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도 충분히 이제 장기, 초장기로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짧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중기 이하로 보시는 분들은 120달러까지 딱 먹고 나오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익절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꾸준하게 좀 시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적정 주가 근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슬슬 익절, 자, 분할로 익절해 나가시면서 최종으로 120달러 먹는 전략. 하지만 이제 반대로 장기, 초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익절 없이 보유만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또 기회가 오죠. 이렇게 한 번씩 크게 기회가 올 때 이런 데서 또 담는 거죠. 현금 많으신 분들은 가지고 계셨다가 이런 데서 총알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자,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단기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데서 들어가셔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전혀 여러분들 너무 개의치 말고 오히려 이럴 때 물타기 한 번씩 진행해 주시면서, 물타기보다는 이제 추가 매수로 보는 게 맞겠죠. 추가 매수 진행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유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짧게 보는데 이런 데서 들어갔다 사실 좀 아쉬운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각자 탈출 하시는 전략으로 향후에 좀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주가 올라왔을 때. 자, 그래서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